제 주변에 당뇨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좀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뇨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당 역점이 병인지 아니면 병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병이 아닌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자체보다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주요 문제라는 점이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당뇨를 앓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5명 중 1명 정도로 그 비율이 거의 2배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당뇨 약을 복용하는 분들을 흔하게 볼 정도로 당뇨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며, 예전에는 주로 고령층에 국한되었던 당뇨가 40대, 3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혈당 수치가 800 이상인 분들도 계셨으나 그분이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뇨로 인한 혼수 상태, 즉 당뇨 혼수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몇 번 있을 수 있으나 높은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치료 및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당뇨를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그 질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자체는 의사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질환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건너갈 TV에서는 당뇨 관리법에 중점을 두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법. 1일 식사 횟수 늘리기. 당뇨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밥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식사를 여러 번에 6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식은 반 공기씩 나누어 먹고 필요한 경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으로 보충합니다. 한꺼번에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기본 칼로리가 부족해 폭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로 혈당 상승 완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이섬유인 키토산 또는 팩토일, 고장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당 소비 촉진. 식사 후 약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므로 이때 가볍게 산책하거나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격하거나 긴 시간 운동하면 오히려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당한 운동이 권장됩니다.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어 점도가 낮아지고 소변을 통해 과잉당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 보충을 통한 당 대사 촉진. 비타민, 비군, 철분 등은 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뿜어, 달걀, 돼지고기 등 당 대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인슐린 분비와 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약물이나 특정 식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사,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 관리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점점 흔해지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